아, 렉시콘 하만 거 아니에요? 하만 그룹 거고 또 하만 그룹은 삼성이 있는데 우리 삼성에서 우리 저기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장희택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V80 리뷰를 할 텐데요. 오늘 저 혼자만 리뷰하면은 이 차에 대한 속속들이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깐씩만 타보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GV80을 직접 구입하셔서 40일 동안 3,000km를 달려오신 임원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원정 선생님은 현대기아 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예, 친인척분도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냥 속 시원히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임원정 선생님은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예, 그리고 요 차 전에는 i40 외건을 타셨고요.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중고차들을 타시다가 새 차부터 타신 거는 이제 i40 한 7, 8년? 네. 네, 7, 8년 정도 타시고 이렇게 계단 한 3계단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마지막 차를 예. 생각하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예. 큰 돈 쓰셨네요. 사업이 갑자기 잘 되셨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퇴직금하고 이렇게 조금 보태가지고. 이제 회사를 나오시면서 네. 퇴직금으로. 네. 예. GV80 40일 동안 몰고 다니시면서 네. 좋으셨나요? 안 좋으셨나요? 일단은 좋은 점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나머지 좀 아쉬웠던 점이 한 30%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점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일단은 승차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승차감. 예. i40 타시다가 요걸 오셨으니까 승차감이 물론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i40 외에도 다른 차들을 BMW 7 같은 것도 타본 경험이 있는데 네. 성차감은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시리즈까지 올라왔다. 네. 이거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예, 요거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또 BMW 7 시리즈 또 오너분들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네, SUV니까 차고가 조금 높다는 걸 감안하고 볼 때 어느 네. 정도 좀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거 구입하실 때 뭐 다른 이렇게 경쟁 차종으로 이거 사지 말고 이거 살까 이런 거 고려하신 거 있으세요? 일단 원래 사고 싶었던 차는 그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를 네. 제네시스로 오시고 나서 주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또 신차고 너무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차다 보니까 네. 타고 내릴 때 그 받는 소위 하차감? 말해서 네. 하차감. 하차감을 좀 많이 네. 느끼고 딱 있습니다. 내리면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 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금 한 3,000대? 일단 저희 카페에서는 지금 150대 150대. 출고 인증한 게 지금 온라인에서 네. 활동하시는 네. 카페에서 150대. 네. 출고 인증한 게 네. 출고 대수에 비하면은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다 아직 수출은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30%안 좋은 거, 안 좋은 네. 거, 요거 다 풀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GV80의 기존에 문제됐었던 것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변속기 뒤로 놨는데 네. 뭐 후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오류가 없었고요. 네. 네, 조립 쪽 품질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조립 쪽 네. 품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그 정도 결함은 아니었네요. 네. 네,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좀 왜 이거 이따시로만 들어왔지 네. 뭐 이런 거. 이제 기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제네시스가 좀 그런 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아쉬움이죠. 뭐 단차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단차도 있고. 예, 조립 품질. 그럼 다 네. 지금 다 뭐 수리 다 지금은 해줬어요? 수리돼가지고요. 네. 네. 지금 뭐 그런 부분 다 해결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불만 없으신 거예요? 단차 때문에 제가 사업소 갔었는데요. 네. 그걸 조금 아직은 수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단차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고 네.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그냥 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어디 부위입니까? 제가 그건 봐드릴게요. 예. 보시면 제가 그거 고쳐드릴 수도 있어요. 본네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간격이 글쎄요, 제가 너무 예민할 수도 있는데 요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동호회에서. 다른 전시돼 있는 차를 봐도 예. 제 차만큼 이렇게 벌어진 차는 없더라고요. 이게 흰색 차가 좀 더 도드라져요. 예, 더 두드러진 것 같아 흰색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 녹색이랑 비교해 보시면 녹색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더 넓은 것 같은데 이 꼬챙이로 요거 그 케이블 타이 꼬챙이입니다. 바로 주순 거. 이게 들어가요. 이게 딱 요거네요. 딱 요거. 이쪽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저기보다. 이쪽이 더 넓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예, 이쪽은 아주 잘 들어가고 예, 여기서 잘 들어가다가 예, 잘 들어가다가 중간 지나면서부터 약간 뻑뻑해져요. 원래 더 벌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예. 사업소가 한번 손을 본 겁니다. 아 사업소 가서 이거 조립 어떻게 손을 때-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손을 조금 보고 나온 게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요건 시승차입니다. 요거는 시승차. 시승차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는 안 들어가죠. 이쪽도 이쪽은 더 안 들어가네요. 요거를 선생님, 요런 크롬 색깔 네. 칼라 시트지를 사다가 요거를 이렇게 발라서 네. 여기는 이제 파팅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자르시면은 네. 그러시면은 아마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조만간 여기 크롬 도금으로 된 GV80도 나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은 엠블렘 요거 뗐다가 붙이는 게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 될 텐데 네. 혹시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한 작업 시간 한 40분 그리고 작업 비용은 한 2,000원? 이 차에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 첨단 기능도 다 지금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드라이브 1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장거리는 제가 경남 남해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써봤는데 그 부분은 반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쓰고 있는데 그리고 차선 자동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그 거 기능은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거. 아 그게 2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동 주차도 막 T자 주차 막 이런 거 자동 주차하는 것도 써보셨어요? 예, 써봤는데요. 근데 네. 뭐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로 아파트가 이제 주차가 좁다 보니까 주차 예. 면적이 그래서 넣었다 뺐다 이 정도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여기 제네시스 GV80에서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뭐 이런 기능들이 있으세요? 뭐 커넥티드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핸드폰 어플이랑 같이 네. 연동이 돼가지고 네. 물론 뭐 요즘은 거의 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뭐 저는 좀 처음 써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원격으로 시동 걸거나. 예, 그다음에 예. 목적지 같은 거 제가 미리 보내서 아 목적지 예, 미리 입력해 미리 보내서 거. 예, 차 타자마자 바로 이제 그런 거 예. 시간 걸림 없이 예.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 있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게 사용하시네요. 네. 카페이도 쓰세요? 예, 카페이도 이제 등록은 해놨는데 아직 그 사용할 수 있는 아 지점들이 카드 없어가지고. 등록 이런 건 다 해놓으셨는데 네네. 주변에 그 지금 SK 주유소 일부랑 네. 무슨 주차 예, 몇몇 뭐 주차장 그 체인 있는 거 요것만 쓸 수 있더라고요. 아직 많이 안 퍼져 있어가지고 예, 예. 아직 사용해보지 못했습니다. 등록은 아직 사용 되었고. 등록은 해놓으셨고, 그러면은 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는 예, 편이세요? 그리고 핸드폰도 지금 디지털 키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혹시 키를 안 가져갔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예, 그냥 문 아. 열고 타고 시동 걸고 할 수 있어서 아, 그럼 그런 선생님 부분도 좋은 것 그 같습니다. GV80을 사신 분들 중에서는 요 신기술 기능을 아주 꼼꼼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리콜은 받은 거 있으세요? 무상수리. 예, 리콜 얼마 전에 그 ISG 관련해서 리콜을 받은 상태고요. 리콜을 받았는데 네. 글쎄요, 뭐 어떤 그 ISG 작동 조건이 리콜을 받고 나서 올라갔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아직 그건 좀 작동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ISG면은 이제 그 신호대기에서 딱 섰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잖아요. 네.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원만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시동이 그거는- 꺼지긴 꺼집니까? 아니요, 그죠. 아 시동이 꺼진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계속 시동 예, 인위적으로 끌 때까지 예. 직접 끌 그래서 때까지 시동 안 꺼지고 다시 한 번 더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처음에 출고 저기 채차를 처음에는 받을 됐었어요. 때부터 예. 처음엔 됐었어요? 예, 예. 처음엔 됐는데 수리를 받고 났더니 안 된다. 이제 경고등이 뜨고 난 그 뒤로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요거 ISG 문제는 뭐 그 동호회 거기서도 좀 네, 문제 이슈가 되고 예, 있더라고요. 예. 요 정도면은 잘 뽑으신 것 같은데요? 아예 그 외에 뭐 주행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 만족하고 예. 저보다도 저희 집사람이 더 좋아해가지고 예. 아주 만족하고 아내분도 있습니다. 같이 요거 타세요? 예. 그래서 제네시스 GV80 제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품질 문제는 이제 그 기대치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품질은 기존의 다른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신차 때부터도 잘 만들어진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가격이 8천만 원, 9천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차 수준의 좀 완벽함,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수준이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격이 일단 뭐 수입차 가격까지 올라갔으니까 더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는 또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 여기 디자인은 만족하세요?
디자인은 뭐 200% 만족하죠. 네. 디자인 정말 멋있게 나왔죠. 네. 딱 보면 근사해요, 차가. 근데 매일 봐야 되는 또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네. 이뻐야죠, 첫째로. 네. 요거 사실 때 나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요거를 꼭 넣어야 되나 막 뭐 이런 고민 같은 거 하셨던 거 있어요? 뒤쪽 시트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런 거는 좀 뒤쪽 시트. 아까 이제 보니까 전동으로 조절하는 네, 건데요. 적용이 돼 있던데요. 예. 그건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차를 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양산차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들어간 건데 그거는 굳이 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구매를 혹시 고려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떤 분이 이렇게 먼저 신청해 놨다가 캔슬된 거 바로 잡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시죠. 아, 그래서 원하지 않는 옵션이 네.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외 옵션들은 근데 그게 만족하는데 그 옵션이잖아요. 그게 그거 넣으면은 뒷좌석에서 송풍 조절하면 앞에도 세지고 막 그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측에서 답변하기를 네. 뒤에 VIP가 앉기 사장님이 때문에 앉기 때문에. 사장님이 조절하면은 운전석도 같이 조절돼야 된다. 라는 약간 어이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무리수를 저도 사실 뒤에 탈 일이 없어서 몰랐어요. 그렇게 네. 되는지. 근데 카페에서 글 올라온 거 보고 이제 네. 알게 됐는데. 렉시콘 오디오는 넣었어요? 렉시콘 오디오는 제가 시승 때 들어보고 네. 너무 이건 제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예 그래요?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렉시콘 오디오의 차이점부터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렉시콘 오디오는 평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시승 때 들어보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저도 네. 렉시콘 오디오가 안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는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저희는 맨날 시승차 다 풀옵션이라서 네. 다 렉시콘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GV80의 렉시콘은 꽤 괜찮은 것도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는 일단 타면서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고 요거는 근데 초반에는 조립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조립 라인 자체가 좀 천천히 움직여요. 네. 초반에. 그러면 초반에 천천히 움직일 때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갭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만드는 때예요. 그럼 요 차들은 특별히 좀 잘 만들어서 기자들 시승용이라든지 영업소에 비치하는 거라든지 요런 걸로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정도 하면은 다들 작업자들이 다들 이제 습득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제속도로 돌리거든요. GV80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00대 정도까지 공들여서 돌리고 그 다음에 좀 제속도로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시승차를 같이 몰아보시면서 네. 선생님 차랑 비교해서 네. 조금 한번 느껴보시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원정 선생님 차는 7,7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트가 요게 150만 원짜리. 네, 시그니처 원. 예. 시그니처 원 디자인. 그러니까 이거 좀 밋밋하고 타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센터에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요. 알루미늄 들어가 도 있고. 쪽하고 같이 패널이. 예. 그리고 저쪽 한번 보시죠. 이쪽. 300만 원 옵션. 좀 프리미엄 가죽 옵션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런데 막 퀼팅. 저런데 막 퀼팅으로 들어가 있고 시트도 퀼팅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가죽 소재도 조금 더 좋은. 이 센터에 나무 우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드가 들어가 있고. 요 차이. 150만 원 더 주고 이게 더 낫지 않으세요? 여기 하는 게 더 좋죠. 150만 원 보면 네. 시트도 이게 좀 더 좀 네. 있어 보이는 건 있네요. 그러니까 뒷좌석 시트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미끈하죠, 그냥. 미끈하고 뭐 쓰는 데는 불편하진 않지만 뭐 파이핑도 되어 있고 뭐 이렇지만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좀 더 있어 보이는 네, 거. 느낌은 좀 네, 많이 고급 나는 느낌은 차이가 나네요. 네. 휠은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가죽은 중급으로 하셨고 요거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그냥 고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차이점이 렉시콘 오디오를 안 넣으셨어요. 예. 렉시콘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서? 렉시콘 오디오를. 네네. 어떤 거 같으세요? 좀 아는 느낌이요. 아, 그래요? 이거 소리가 큰데 소리 38에서 이 정도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문제가. 선생님 걸로 제가 네. 한번 그럼 연결해 볼게요. 예. 저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입체감 중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저걸 돈을 주고 들어서 할 정도는 느낌은 안 나는 거야.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이 납니까?
맑고 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느낌이 있는 거지 막 이걸 내가 고급 오디오를 썼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뺐어요. 이게 아, 고르디 이거 원래 오디오도 괜찮은데요? 이거 뭐 현대에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튜닝하거나 그러진 않으신 거죠? 네네. 진짜 이거는 렉시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렉시콘 오디오가 160만 원이에요. 근데 렉시콘 오디오에 그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같이 붙어 있는 게 160만 원이거든요. 뭐 주행 소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디오 소리는 사실 크게 차이 없네요. 아, 선생님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렉시콘은 스피커 개수는 이게 더 많아요. 지금 네, 요 그렇죠. 밑에랑 요 위에가 두 개가 하나씩 있고 그 문짝에만 일단 그 세 개가 붙어 있고 뒷문짝에도 문짝에도 이렇게 두 개로 고음과 중음, 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는 이제 그 스피커 개수가 몇 개 차이는 나요. 여기도 그냥 여기는 지금 위에 없죠. 두 개가. 여기 이제 그냥 스피커 하나랑 앞쪽도 예, 여기 스피커 개수가 이제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요 정도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질 차이는 예, 많이 안 나죠. 많이 나지 않. 뭐 이제 뭐 우리 맨날 듣는 노래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교향곡이라든지 뭐 재즈라든지 좀 더 섬세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은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요를 그냥 휴대폰 스트리밍으로 듣는 정도에는 큰 차이는 없다. 네, 크게 고려를 네. 안 하셔도 예. 듣는 데는 크게 불편하고 네.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 고음질을 원하시거나 뭐 좀 그 재즈나 교향곡이나 이런 섬세한 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를 스트리밍으로 휴대폰 스트리밍으로 듣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안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주행 소음이 타보시면 네. 주행 소음이 확실히 이게 조용한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노이즈 네, 캔슬링 있으니까. 예. 몰아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기판이 지금 3차원 계기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질감 못 느꼈어요. 그 선생님 보실 때 이게 약간 좀 이질감 같은 거 없어요? 네. 저도 3D 켜놓고 다녀서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상이 이제 여기는 이게 지하에 따라서 조금 네.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꼭 이걸 바라볼 때는 그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이질감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요거 이질감 호소하시는 분도 좀 계시긴 좀 계시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네. 그냥 잘 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조용하다.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렉시콘 네. 렉시콘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조용하다. 네. 프리뷰 서스펜션이라고 적용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작동해서 저한테 어떻게 느낌을 주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게 앞에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다닐 때 성차감 좋다는 느끼는데 예. 그게 어떻게 작동해서 이때 이게 성차감을 좋게 해주는 것 같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정말 이렇게 포장이 잘 된 도로 다닐 때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소형차 모는 것 같이. 선생님 차랑 지금 뭐 이게 더 이제 3,000km 좀 악조건에서 뛰었다고 해서 차이점은 지금 못 느끼시는 거죠? 네. 저는 이거 처음 시승차 받아가지고 탔을 때 네. 나 시승회 때 탔던 거보다 왜 이렇게 차가 골병이 든 것 같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게 승차감이 저는 처음에 제가 시승회 때 탔을 때보다 승차감이 안 좋더라고요. 좀 약간 딱딱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차가 좀 골병 들었다. 오프로드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예. 엔진이 좀 질이 잘 든 것 같아요. 선생님 차보다. 네, 지금 이게 물론 컴퓨터 모드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조금 더 회전 질감이 조금 더 좀 좋은 것 같아요. 에코 모드를 한번 원래 네. 타고 다니시는 에코 모드로. 아 그렇네요. 이거 에코 모드 컴퓨터 모드 차이였네요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사졌어요. 에코 모드 하니까 네, 선생님 네, 거랑 네, 똑같습니까? 네, 네. 그 느낌 나네 이제. 이게 좀 답답한 게 네. 정지했다가 나갈 때 조금 답답해요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정지했다 나갈 때 네. 힘이 좀 네. 모자르다는 힘이 생각이 모자라다는 게 보다는 밟으면 나가겠죠. 근데 이제 예. 그렇게 나가는 과정이 네. 조금 답답하죠. 뭐 상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네네. 일반적으로 에코 모드 놓고 탈 때 섰다가 나갈 때 아무래도 차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음. 경쾌한 출발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살 출발하면 힘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느끼지는 거죠. 사실 힘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선생님 차는 거의 살살 몰고 다니시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주행 거리가 길지 않아서 예. 집이랑 네, 저기 가게도, 사업하시는 데랑. 그쪽이랑 사업처랑도 가까워서 예. 그렇게 물질이 없어요. 여기서 시동이 꺼질까요? 네, 아, 이렇게 돼야 꺼지네요. 정상인데. 이렇게 꺼져야 되는데 선생님 거는 이게 안 네. 된다는 거죠. 다시 가속 페달 브레이크에서 시동 걸 때도 별 진동 없네요. 네. 시동 걸릴 때도 이런 거 보면은 이 6기통 디젤 엔진은 기본 이상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6기통 엔진, 디젤 엔진 6기통이 요거보다 더 조용한 브랜드들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생각하면은 조금 요즘 더 좀 소음 좀 다듬기 이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기본 가이드 정도는 지킨 것 네. 같아요. 일단 4기통보다는 훨씬 조용하고 그럼요. 진동도 없거든요. 네, 지금도 뒤에서 퉁퉁퉁 소리 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앞좌석 승차감은 괜찮은데 뒷좌석에 저희 가족들은 승차감 이건 좀 아니다. 저희 가족들도 예전에 이제 볼보 XC60 네. 탔었잖아요. 네. 그 XC60보다 승차감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볼보도 사실 승차감이 좋은 차는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거는 진짜 역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와야 GV80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시승차 테스트용 차, 네. 이제 위장막 쓴 차, 네. 요거 봤었던 것도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는 걸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테스트용 차는 확실히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조사에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좀 섬세하잖아요. 섬세하고 그 차가 그 값어치를 하는 데 대해서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다 사잖아요. 이렇게 네, 7천, 8천, 네. 1억 가까이 돼도.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도 이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대라면 충분히 접근을 한다니까요. 네. 저만 그러면은 시승차 때는 상태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이제 시승회 때 네. 근데 요 시승차로 받고 나서 어제 하루 몰아보고 나서는 차가 왜 이렇게 골병이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건 제가 좀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22인치 휠이 네. 포장 도로에서는 너무 좋아요. 네, 핸들링이라든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저도 시승차는 22인치를 했는데 네. 핸들링 하다는 회전 도로갈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때는. 근데 네. 확실히 20인치가 20인치 할 때는 약간 비포장 도로에서는 그게 좋은데 네네네. 오히려 이렇게 매끄러운 길 달릴 때는 조금 핸들링 부분은 오히려 22인치가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이즈 캔슬링 기술 들어간 거는 안 느껴지세요? 그럼 렉시콘 160만 원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저는 걸로. 뭐 굳이 민감하신 분 아니시라면 네. 굳이 그 옵션을 하지 않으셔도 안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160만 원은 솔직히 좀 과한 금액이긴 하거든요. 다른 옵션에 투자하시는 게 네. 보스 오디오 60만 원 요 정도는 괜찮은데 160만 원 정도의 뭐 렉시콘이 훨씬 더 고급 오디오긴 하지만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고질적으로 뒤쪽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그게 나서 고질적으로 그래서 뒤쪽 시트 아래쪽에서 나는 게 많을 거예요. 이제 저희 카페에서도 그런 회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새 소리가 난다, 뭐 짹짹짹짹. 플라스틱들끼리 저기 부딪혀가지고 플라스틱에끼리 이렇게 조금씩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무소 갔다 왔고요. 수리 받았고. 갔다 오니까 소리 안 났어요? 네. 사업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보셨어요? 네, 그거까지는 보지 못했고. 이 90km로 달릴 때는 노이즈 캔슬링 안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더 고속에 가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100, 120까지는 풍전음도 잘 안 들리는데 그 이상 갔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상 주행할 때는 이게 노이즈 캔슬링에 노면 바닥 소음에 특화돼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바닥 소음은 타이어가 더 오히려 많이 잡아주지 않나요? 그러면 렉시콘은 쓸모가 없네요. 아니 뭐 여유가 되시면 하시면 좋은데 네. 조금 뭐 하나 빼야 되겠다고 고민하신 분 계시면 예민하신 분들 아니면은 과감하게 소리를 없애볼게요.
이게 모르겠어요. 수치로 어떤 소리를 측정하는 장비로 됐을 때 뭐 데시벨이 몇 데시벨 내려갔다 이렇게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62? 네, 62. 이 62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2. 그 승차감은 저는 뭐 이런 2차전지를 다 타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승차감은 SUV의 승차감은 세단의 승차감을 아직은 이기는 차는 따라가죠.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단이 이런 도로, 아스팔트 도로 달릴 때는 세단이 승차감이 제일 좋습니다. 세단 중에 좀 잘 만든 세단. 예. 근데 이것도 잘 만든 SUV이지만, 고급 SUV이지만 그 세단의 승차감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게 저희 네. 집사람이 이제 한 번씩 운전을 하는데 네. 편하다고 해요. 운전하기. 예, 핸들링이나 거동이라든지. 제네시스를 주변에서 산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말리지 않고 권하는 편이십니까? 다른 수입차를 살 바에는 차라리 네. 뭐 같은 급 아니면 요거 한 번 더 낮은 뭐 X4라든지 네. 뭐 GLC 단계라든지 그런 거 비교했을 때 훨씬 네. 더 제네시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G70 사서 탈 때만 해도 네. 아직은 좀 차이는 나는데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단숨에 이렇게 쭉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연비도 잘 나오고요. 네. 연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는- 올때 저기 지금 화성에서 여기 올 때 예. 88km 정도 탔는데 15 찍고 왔거든요. 물론 와.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정석 주행 주로 많이 네. 하시는군요. 연비가 3000cc 디젤. 네. 약 300m 근데 연비가 15 정도까지 나온다. 자, 지금 이제 이원종 선생님 차로 옮겨 탔습니다. 뭐 똑같네요. 프리뷰 서스펜션이 뭔지 모르겠어. 나갈까요? 승차감이 똑같군요. 저게 뭐 나는 골병 든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원래 GV80이 조금 뒷좌석 그 서스펜션이 좀 무른가요, 저거? 아니 조금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저기서 조금 좀 진동을 좀 잡아주거나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이렇게 넘어갈 때 턱턱 소리가 안 날 텐데 이게 좀 턱턱 소리가 좀 나가지고 나는 뒤에 서스펜션이 좀 고장 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22인치 타면 더 깜짝 놀랐어요. 예, 서스펜션 세팅이 소나타도 사실 이런 거 넘을 때 좀 차가 확 들어 올려지지 않으면서 바퀴만. 쇼바가 딱 잡아주는 듯한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게 조금 더 세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랜저나 뭐 이런 세단은 요즘에 현대자동차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약 그랜저 400m 좋죠. 예. 70km 근데 SUV는 아직까지 세단 세팅력만큼 아직 안 올라왔다는 생각은 들어요. 선생님 지금 그러면 여기 그 터치를 안 하시고 터치 스크린 안 만드시고 저 거의 요거 다 익숙해져서 예. 이게 익숙해지셨어요? 예, 뭐 다 평가들이 멀어서 뭐 터치하기 힘들지 않나 그러는데 익숙해지면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익숙해지면 이걸로 예, 그냥 다 예. 되게 돼요? 예, 예. 주로 목적지 입력은 뭘로 하십니까? 음성으로 하십니까? 목적지 입력을 집에서 핸드폰으로 미리 하죠. 아, 보내놓죠 집에서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요것도 쓰기도 하는데요. 예. 되게 예. 되게 계획성 있게 사시는구나. (60) 정도까지도 이게 더 조용한데? 그러니까 오늘 시승의 교훈은 렉시콘이네요. 렉시콘. 핵심은 그렇게 돼버렸네. 네, 핵심이 렉시콘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 기본 오디오가 사운드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렇죠. 기본으로 들어보고 저도 기본으로 들어보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현대 그 모비스에서 세팅한 네, 것 같고 그 렉시콘은 하만 그룹에서 세팅을 한 것 같은데 요거 세팅력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자, 저희 그 GV80 오너이신 임원조 선생님이랑 오늘 GV80 시승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은 GV80은 잘 만든 차다. 네, 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저기 좀 권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격 대비 가치도 있고 하차감도 좋고 네. 예. 수입차에 전혀 밀리지 않고
렉시콘 오디오는 좀 그렇다. 요 정도, 예, 요 정도 결론 드리면서 일단 오늘 좀 이렇게 자극적인 결론이 안 나왔어요. 렉시콘 오디오 하나 우리가 건진 것 같고, 오디오 음질이나 이런 거 좀 예민하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뭐 소위 말해서 막귀, 예, 그냥 스트리밍으로 그냥 들으시고 라디오 정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렉시콘 오디오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소음도 렉시콘 오디오 안 했는데 더 적게 나왔던 게 아마 저희 뭐 썬루프. 파노라마 네. 썬루프라든지 뭐 요런 거 요인이거나 아니면은 저게 시승차가 좀 오프로드 같은데 막 달리고 그러면서 좀 잡소리가 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원종 선생님이랑은 제가 요 차를 10,000km나 뭐 15,000km 될 때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그때 또 그 느낌들을 좀 후속편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식사하고 가셔도 돼요? 네. 그럼 여기 그 사업소 가서 그 잔진동 같은 거나 작은 소음 같은 거 좀 줄여달라고 가면은요, 네. 사업소 분들도 특별히 가이드라인 받은 거 아니면은 직접 타셔가지고 이렇게 신문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귀로 대보고서는 소리 나는데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헝겊 테이프 같은 거 네, 감아주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무직포 같은 거로 이렇게 네. 감아주시고. 그래도 이런데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촉감이 내 차랑 다른데 이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게 나파가 죽인데 이거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뭐 가죽 다 여기 다 있는데 가죽은 다. 아니, 선생님 가죽보다 이게 한 등급 좋은 가죽이라서. 아이고, 이거 제가 맨날 만지면서 다 그것도 아니고. 차박은 i40 있을 때도 주로 하셨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한 번. 네. 아내분과.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희 윤익 감독님이 이거를 어떻게 편집하실지 모르겠네. 윤익 감독님 30분 내로 언제나 하셔야 되는데